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5장 6절 매개 곡면과 그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매개 곡면을 하기 전에 우리가 12장에서 매개 곡선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매개 곡선은 우선 벡터 방정식대로 표현이 됐었죠. 그러니까 매개 곡선은 어떤 t라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결정되는 x좌표, y좌표, g좌표로 되고, t는 어떤 실수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구간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t에 대해서 벡터 함수 또는 벡터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것을 x좌표는 xt, y좌표는 yt라는 함수, g좌표는 gt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매개변수 방정식 여기는 매개변수 방정식이죠. 네,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매개곡선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매개곡면은 어떻게 표현되냐? 매개곡면은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매개곡선이라는 것은 함수였죠. 하나의 벡터 함수였고 어디서 대응된 함수냐? 어떤 C라는 실수의 부분 집합에서 V2로 대응이 됐죠. 근데 여기서 C는 실수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어떤 t라는 하나의 실수가 정해지면 하나의 벡터 v라는 벡터로 대응이 됐고 그 v라는 벡터는 rt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개곡선은 벡터 방정식이었고, 자, 매개곡면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벡터 함수인데 어디서 정해졌냐면 실수의 부분 집합인 U라는 집합과 또 다른 실수의 부분 집합인 V라는 부분 집합의 곱집합입니다. 순서쌍이라는 거죠. 에서 V2 또는 R2로 대응된 함수고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 벡터는 U라는 부분 집합의 하나의 U와 V, U, V라는 한 점이 정해지면 U, V는 여기 U 크로스 V라는 이 집합의 이 평면이죠. 이 점 평면에 해당하는 집합의 한 원소가 U, V라는 점이죠. 그죠? 한 점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점에 따라서 X좌표가 정해지고 Y좌표가 정해지고 G좌표가 정해지는데 이 X, Y, G 좌표들은 모두 U와 V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면 이게 바로 벡터 방정식 매개곡면의 벡터 함수 또는 벡터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매개변수 방정식을 쓰면 x좌표는 x의 uv, y좌표는 y의 uv라는 함수로 g좌표는 uv라는 함수로 대응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매개곡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 1번을 보시면 이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됐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요 D라는 영역은 어디 있느냐? UV 평면에 있습니다. 자, UV 평면이 있고요. 이 UV 평면을 제가 위에서는 U 곱하기 V라는 이 프로덕트로 나타냈습니다. 2차원 평면, 이게 UV 평면이고요. UV 평면 전체 집합을 U 곱하기 V라고 표현을 하고
그 평면의 일부인 부분 집합 D라는 이 영역 안에 한 점 U,V가 정해지면 이 점에 대응하는 하나의 벡터가 R, U,V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점이 정해지면 벡터 하나가 정해지는 형식의 대응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U,V가 D 안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마찬가지로 R, U,V 벡터도 이제 자치들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다 그리게 되면 S라는 공면이 됩니다. 그래서 매개 공면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매개 변수는 당연히 U와 V라는 두 개의 독립 매개 변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제 1번 해보겠습니다.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된 이 방정식 또는 벡터 함수라고 볼 수도 있죠. 이 공면을 그리고 확인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공면을 벡터 함수로 나타내면 U,V가 정해지면 이 코사인 U라는 X좌표와 V라는 Y좌표, 이 사인 U라는 G좌표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X는 매개변수 방정식을 쓰면 U 이렇게 되고 Y는 V가 되고 G는 이 사인 U가 됩니다. 자, 이거로부터 이 매개 변수들을 소거해서 직교좌표계 방정식으로 하면 지금 여기 X좌표, 그러니까 X좌표와 G좌표가 뭔가 소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코사인 U를 제곱하고 이 사인 U를 제곱하면 4의 코사인 제곱 U와 U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4죠. 그죠? 근데 이 코사인 U 제곱은 X제곱이고 G제곱이 되네요. 그리고 Y는 V인데 V가 어떤 그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 전체를 가질 수 있죠. 그러면 Y도 실수 전체의 어떤 값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 방정식은 XG 평면에서 반지름이 2인 원을 나타내죠. 그러면 이제 왼쪽 그림 위를 보시면 XG 평면에서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Y라는 것은 이제 XG 평면에서는 0이었지만 Y가 예를 들어 1이라고 한다면 요만큼 1만큼 떨어진 요 지역에 요 이제 XG 평면과 평행하면서 그 Y 방향으로 1만큼 떨어진 그 평면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원의 방정식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원, 그리고 Y가 아무리 변해도 계속 반지름 2인 원을 모두 그리게 되고 이것을 다 모으면 원통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림 2번에 이런 벡터 방정식을 주어진 이변수 매개 벡터 방정식은 공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위에서는 U와 V가 어떤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U와 V를 어떤 범위를 가진 구간으로 제한을 한번 해보면 그게 그림 3입니다. U는 0에서 2파이까지, V는 0에서 3까지 만약에 제한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U가 여기 있는 각이죠. 그러니까 0에서 2파이까지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인데 X라는 좌표가 자 U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로 하면 X라는 좌표는 2 코사인 U이기 때문에 U가 0일 때는 1이죠. 그죠? 1이니까 최대 2까지 되는 것이고
u가 2분의 파이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니까 0, 요 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x는 0에서 2까지입니다. 그래서 x가 0에서 2까지만 이제 취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y가 아니라 g죠. 예. 네. 그리고 지좌표. 지좌표는 이 사인 u인데 0이면은 0이고 2분의 파이면 2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g는 x가 2일 때, 그러니까 u가 0이면 어떻게 되죠? x,g는 x,g라는 좌표는 2,0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2,0 요 점이 u는 0일 때 점인 것이고, u가 2분의 파일 때 x,g는 0,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u가 2분의 파일 때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쵸? 그렇게 되고 v가 y좌표죠. 그죠? 그러니까 y좌표가 지금 0에서 3까지로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가는 요 호를 y가 0일 때가 이 호지만 y가 3일 때는 요런 호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요 y가 사이에 있는 y가 0에서 3 사이에 있는 걸 다 모으면 여기 있는 이런 호들을 다 모으게 되고 이렇게 잘려진 면을 가지게 됩니다. 자, UV가 이제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범위가 없이 모든 실수를 가지게 되면 이런 곡면이지만 UV의 어떤 범위를 주거나 제한을 주면 그 전체 곡면 중에 일부도 이렇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번에서 또 한 가지 관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V를 고정하고, 일단 만약에 V를 0으로 고정한다. 그러니까 Y가 0으로 고정되는 것이죠. Y가 0으로 고정하고 U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번 변화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U가 0이면 요 점이었죠. 그죠? Y가 0일 때. 근데 U가 점점 커지면 어디로 갔느냐? 요 방향, 요 경로를 통해서 U가 증가하면 언제? V가 고정. V는 고정하고 U가 증가하면 이런 경로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V를 3에 고정하고 U를 증가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갔죠. 그죠? 여기도 U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V를 V0로 고정, 여기 V0라는 Y좌표죠. 이 하나로 고정해 놓고 U를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증가시키면 이렇게 따라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V가 증가할 때 이 곡면 위에 어떤 곡선으로 따라간다는 게 좀 보이시죠? 그리고 V0를 고정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U 벡터 U, V0라는 벡터 방정식이 되고, 요거는 X의 U, V0, Y의 U, V0, G의 U, V0라는 일종의 매개 변수가 U 하나로 줄어들어 버리는, 원래는 UV가 두 개였죠. 매개 변수가. 근데 V를 V0로 고정하는 순간 이 매개 곡면은 매개 변수가 U 하나로 줄어드는 매개 곡선이 됩니다. 그죠? 좀 전에 보셨죠? V를 고정하니까 V를 고정하고 U를 변화시키니까 곡선을 따라 움직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하나면은 곡선이었으니까 우리 12장에서요. 그죠? 자,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는
u를 한번 u0라고 고정하고 v를 변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u0의 v, u0의 v. 이것도 예상되는 바와 같이 맥의 곡선이 될 것 같죠, 그죠? 이게 맥의 곡선이 되었고, 여기도 변수가 v 변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맥의 곡선이 될 것 같은데 어디를 따라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u를 하나 고정했다. 그러면 u를 4분의 파이로 하나 고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u가 0일 때 여기고 2분의 파이가 여기 때문에 4분의 파이는 뭐 중간쯤 되겠죠? 그죠? 여기가 u라고 보고 u를 4분의 파이를 고정하면 네, 한 점이 되고, 이때 v를 0에서 3으로 한번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v가 0이면 이 점이었고, 점점 3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y좌표가 0에서 3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예, 변화돼 갑니다. 즉, 보라색으로 나타난 이 경로는 v가 증가할 때 이 점이 매개 변수로 표현된 이 점이 진행하는 방향이고요. 좀 전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는 u가 증가할 때 이 매개 변수 곡선이 진행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